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 사이의 데이터 호환과 상호 간의 활용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3차원 측정기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의 활용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캐드캠 인터페이스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그리고 3차원 측정의 표준 프로그램 언어인 DM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 간의 활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전 배경입니다. 호환성이나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3차원 측정기보다는 캐드캠의 발전이 훨씬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캐드캠 부분에서는 상호 간의 데이터 호환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반면에 3차원 측정기 분야는 데이터 호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차원 측정기에서의 데이터 호환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생산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특히 제조 공정의 자동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설계와 가공, 즉 캐드캠을 위주로 하는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CIM, 즉 컴퓨터 통합 생산 방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를 담당할 3차원 측정기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 간의 인터페이스를 요구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측정 부문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다소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측정 업무의 특성상 각 측정기 회사마다 자사의 측정 프로그램 언어와 측정 결과 파일 형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업계 상호 간의 데이터 호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공정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 간의 인터페이스를 촉진시키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분야의 발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픽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려면 캐드에서 설계한 그래픽 데이터 또는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한 측정 데이터를 상호 간에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차원 측정기보다는 캐드캠 분야에서 그래픽 데이터의 표준화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3차원 측정기에서 캐드에서 설계한 그래픽 데이터를 인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캐드 데이터를 3차원 측정기에서 인식해서 기준값으로 사용하고 측정 결과를 캐드 데이터로 변환시켜 줌으로써 측정 결과를 캐드에서 인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3차원 측정기가 모든 캐드 파일을 인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IGS나 스택과 같은 중립 데이터 파일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NDF라고 표현하는 중립 파일은 서로 다른 캐드 간의 그래픽 데이터 호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중립적인 형태의 규격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중립 파일의 종류에는 IGS나 DXF 그리고 VDA 등이 있고 1994년에 제정된 국제규격인 스텝이 있습니다. IGS는 1980년에 버전 1이 발표된 후에 1981년에 미국 규격으로 제정된 현재로서는 3차원 공면 데이터를 포함해서
캐드캠 데이터를 교환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입니다. 그리고 DXF는 오토캐드가 자체적으로 버전업된 경우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개발한 ASCII 포맷입니다. 그러나 오토캐드의 보급이 점점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입니다. 또한 VDN은 독일에서 개발된 표준으로서 특히 유럽 지역에서 3차원 공면 데이터를 교환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텝은 제품의 모델과 그에 관련된 데이터의 교환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서 단순한 종이 파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준입니다. 1984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스텝은 1994년에 ISO 10303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스텝은 형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부품표와 재료, 그리고 관리 데이터와 NC 가공 데이터 등과 같이 설계에서 생산, 그리고 테스트에 이르는 제조의 전 과정에 적용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상 데이터와 속성 등 캐드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만 교환할 수 있는 기존의 표준과 다른 점입니다. 발전 동향의 두 번째 추세는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을 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은 말 그대로 캐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상에서 3차원 측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서와 부서 또는 회사와 회사 간에 종이에 그려진 도면이 아닌 캐드 파일을 직접 교환하게 됨으로써 측정에도 캐드 파일을 직접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캐드 파일을 이용해서 측정할 요소를 정의하고 프로브 경로와 측정기 관련 파라미터를 입력해 줌으로써 설계와 동시에 3차원 측정 프로그램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할 점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측정 프로그램을 생성시킬 때 어느 회사 프로그램을 생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회사 프로그램으로 다 변환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3차원 측정기 사이에도 모든 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중립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을 DMIS라고 합니다. DMIS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드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기에서는 캐드 데이터를 측정을 위한 기준값으로 사용하고 캐드에서는 측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모델링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3차원 측정기와 캐드 데이터 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시스템 A와 시스템 B가 있습니다. 시스템 A는 카티아가 탑재된 캐드 시스템이고 시스템 B는 DMIS 파일을 인식할 수 있는 3차원 측정기라고 가정했을 때 카티아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3차원 측정기에서 활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카티아에서 설계한 데이터는 EXP라는 확장자가 붙은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일을 3차원 측정기가 직접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드 시스템에서 카티아 파일을 3차원 측정기가 인식할 수 있는 DMIS 파일로 변환시켜주든가 아니면 3차원 측정기에 카티아 파일을 인식할 수 있는 변환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실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든 간에 이 변환기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티아 파일을 IGS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과 IGS 파일을 DMIS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두 개의 변환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한 변환기에서 카티아 파일을 받아서 내부적인 처리를 거친 후 IGS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 작업은 IGS 파일 입장에서 볼 때 다음 단계인 디미스를 생성시키기 위한 사전 단계이기 때문에 전처리 또는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고, 이 처리기를 전처리기 또는 프리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IGS 파일은 다음 처리기로 넘겨져서 디미스 파일로 변환되게 되는데, 이 작업을 후처리 또는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환기를 후처리기 또는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3차원 측정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디미스 파일을 이용해서 측정을 실시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카티아 파일은 전처리기를 통해서 IGS 파일로 변환되고, 이 IGS 파일은 다시 후처리기를 통해서 디미스 파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시스템 A에서 시스템 B로 가는 과정입니다. 만일 반대로 시스템 B에서 시스템 A로 가는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이 전처리기가 되고 이 부분이 후처리기가 됩니다. 전처리냐 후처리냐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과정은 중립 파일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만일 3차원 측정기를 기준으로 보면 IGS를 디미스로 변환시키는 이 과정이 포스트 프로세싱이 아니고 프리 프로세싱이 됩니다. IGS 파일이 프리 프로세싱을 거쳐서 디미스 파일로 변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축되는 통합 생산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설계와 가공 그리고 측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와 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지만 3차원 측정기가 참여함으로써 더욱 진보된 생산 방식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 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과정 그리고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한 기본 측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차원 측정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측정 공정 설계를 거쳐서 수동이나 자동으로 측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대개 CNC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에 CNC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프로그래밍과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은 어떤 방법으로 작성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래밍은 측정자가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실제 제품을 측정하는 과정을 컴퓨터가 인식함으로써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티칭이나 또는 런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이 방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처음 한 번은 반드시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전 과정에 대한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은 3차원 측정기와 관계없이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생성시키는 방식입니다. 도면을 참조해서 설계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시키는 방법과 캐드 파일로부터
자동으로 요소를 인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두 가지는 필요에 따라서 모두 유용한 방식이지만 측정의 자동화와 측정기 가동률 향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프로그래밍 방식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온라인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동안에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차원 측정기 사용 시간의 80%를 프로그램 작성에 소비한다는 통계를 볼 때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공작물이 없으면 프로그램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양산이나 시험 생산 등에서는 신속한 측정이 중요한데 이에 대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숙련된 측정 작업자가 각 측정기마다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프로그램은 반드시 도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면의 발행과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측정 품질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준화된 CNC 프로그램 작성이 곤란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할 것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은 온라인 프로그래밍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은 온라인 프로그램의 보조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은 크게 CAD 인터페이스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그리고 디미스 프로그램의 생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디미스는 CNC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여러 대의 CAD와 여러 대의 3차원 측정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각 CAD에서 설계된 파일들을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는 이 파일들을 받아서 디미스 프로그램을 생성시킨 다음 다시 각 3차원 측정기로 전송시키게 됩니다. 만일 CAD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표시된 치수를 수동으로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과정은 크게 입력과 프로그래밍 및 시뮬레이션, 그리고 출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의 가장 첫 단계는 CAD 데이터와 측정기, 그리고 프로브와에 관련된 파일 또는 라이브러리를 준비하는 작업과 측정기 구동에 필요한 각종 파라미터를 입력시키는 작업입니다. CAD 데이터는 주로 IGS나 스텝과 같은 중립 파일을 사용하고 측정기와 프로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제품 자체에 대한 프로그래밍만이 아닌 측정기나 프로브의 충돌과 측정 범위 초과 등 실제 측정과 동일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CAD 파일을 통해서 입력된 제품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제품을 설치하고 프로브를 구성한 다음 실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어떠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실제로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측정기의 속도나 목표 범위 등과 같이 3차원 측정기의 구동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우선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좌표계를 설정하고 요소 측정을 실시합니다. 측정을 실시한 후에는 관계나 대부를 이용해서 필요한 계산을 마친 후 공차를 적용합니다. 측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작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문법이나 문장 구조를 확인하고 측정 시의 충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실제 측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점검해서 예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점검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필요한 파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되는 파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력되는 파일의 종류나 형태는 사용되는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통적으로 DMIS 파일과 지정된 측정기 회사에서 사용하는 CNC 프로그램을 출력합니다. 부가적으로 그래픽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출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출력된 DMIS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3차원 측정기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중에는 측정 결과 분석 기능을 갖춘 것도 있습니다. 주로 분석 결과의 시각화나 최적화 또는 특정 업체에서 요구하는 파일로 결과 파일을 변환시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측정 결과와 기름값을 비교해서 계산한 편차의 분포와 크기를 색깔별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측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도면 관리에 소용되는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절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실물이 없어도 측정 프로그램이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생산과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모의 실험을 통해서 프로브 충돌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측정 품질까지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동시공학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 등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전문가 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이상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DMI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MIS는 서로 다른 3차원 측정기 간의 측정 프로그램 호환을 위한 표준 언어로서 CAD/CAM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DMIS의 개요 및 특징, 그리고 DMIS 문법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MIS는 미국의 CAMI라는 단체에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85년부터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측정기와 공작기계, 자동차, 컴퓨터 등에 관련된 회사들이 참여해서 측정기와 CAD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표준 언어인 DMIS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DMIS는 1990년에 버전 2.1이 미국 규격으로 채택되었고
1995년에는 버전 3.0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디미스는 3차원 측정기와 CAD 그리고 3차원 측정기 간에 사용되는 유일한 표준 규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미스가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미스가 등장하기 이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14, 10세기의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엄밀 성격에 의해서 국제적인 표준화가 지연되고 각 회사별로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호환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측정기 제작 회사가 10개면 사용되는 측정 프로그램 언어도 10개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호환성과 확장성 추구라는 현재의 기술 추세에 역행하게 되었고 한 회사 내에서도 사용하는 3차원 측정기 제작회사가 다르면 측정 프로그램의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세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디미스를 등장시킨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미스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미스는 캐드캠과 측정기 간의 중립적인 양식을 지향하고 일반 텍스트 양식이기 때문에 작성과 편집 그리고 이해가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미스는 단지 아스키 파일로 전송되는 문장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스키 파일의 전송과 저장 그리고 관리에 대한 방법은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미스를 사용하면 다른 기종의 3차원 측정기 간의 측정 프로그램 공유가 가능하고 캐드캠과의 인터페이스가 쉽고 또한 국제 간의 호환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미스 문법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미스 문법은 크게 프로세스 관련 구문과 측정 요소 관련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측정기 관련 구문은 측정기의 구동과 측정기 관련 파라메타 그리고 측정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요소 구문에는 기하 요소와 공차 그리고 측정 좌표계와 CAD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형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의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측정기의 파라미터를 정의한 문장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예를 보시면 각종 거리 지점과 속도 등에 대한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리 지정이고 이 부분이 속도와 목표 범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장은 측정기 이동에 관한 정의문입니다. go to라는 명령어와 함께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X와 Y 그리고 G축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측정 좌표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차를 정의한 예입니다. 디미스 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미스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디미스의 발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미스는 컴퓨터 시스템과 3차원 측정기 간의 통신을 위한 유일한 표준 언어로서 미국과 유럽에서 유저 그룹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디미스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3차원 측정기 제작 회사는 자사 프로그램과 디미스과의 호환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미스는 디미스 국가표준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에 국제규격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디미스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차원 측정기와 캐드캠의 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내용을 참조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